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에는 그냥 로봇 이기어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로봇 기업 중에서 꼭 관심에 둬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고 앞으로 아마 확장성이 제일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 많이 된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가져오겠고요. 자,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번에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22일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새 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 내년이나 뭐 2년 뒤, 3년 뒤가 아니라 하반기부터 시작할 게 뭐가 있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7대 선도 프로젝트. 여기 써있죠. 2025년 하반기 즉시 추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발표된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뭐 제가 뭘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따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AI 로봇, 두 번째가 AI 자동차, 세 번째 AI 선박, AI 가전, AI 드론, AI 팩토리, AI 반도체 해서 총 7개를 하반기부터 바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물류 휴머노이드 선도적 실증 보급, 뭐 등등 해서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을 만들어 보자 뭐 하는 거고, AI 자동차는 이 핵심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AI 선박 같은 경우에도 지능형 항해 시스템, 그러니까 AI 선박을 만들자는 거는 자율주행 선박을 원하는 거죠. AI 가전, 뭐 가전에다가 AI를 탑재하자는 얘기고, AI 드론도 알아서 달려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뭐 갖다가 터트리든 자폭을 하든 뭘 찍어오든 AI 드론으로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해라 얘기고, AI 팩토리도 이 스마트 팩토리죠. 공장인데 사람이 없는 알아서 다 돌아가는 공장을 우리는 AI 팩토리, 뭐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AI 반도체, 이 온디마이스 AI 중심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존의 GPU라든가 엔비디아의 이런 이 AI 가속기보다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중에서도 이 안에서 AI 돌릴 수 있는 이 NPU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 전략을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것만 써 있는 건 아니고요. 총 확인을 해보면 제가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더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더 있는데 지금 7대 선도 프로젝트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밑에 자율주행 있고요. 뭐 등등등등 정말 많은데 맨 위에 있는 AI 7대 선도 프로젝트, 이게 이제 하반기에 바로 시행되는, 바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고 과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저 멀리 뭐 2027년, 8년, 뭐 30년의 목표가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반기에 우린 이걸 할 겁니다라고 써 있으면 뭐 이거 관련된 거를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사실 이걸 다 보려면은 종목이 제가 봤을 땐 몇십 개는 돼요. 그러면은 가장 제가 봤을 땐 많이 겹치는 기업을 찾는 게 맞습니다. 이것들과 누가 가장 많이 겹칠까? 누가 가장 이것들과 많이 교집합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저는 AI 로봇이랑 AI 자동차랑 그 다음에 AI 팩토리, 이 세 개가 겹치는 기업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사실 겹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개 정도는 겹칠 수 있을 것 같더라 해서 겹쳐지는 기업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게 겹칠까라고 확인을 해보면은 바로 최근에 발표를 했죠. 누가?
네, 현대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차 있죠? 자율주행, 로봇 있죠? 스마트 팩토리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겹쳐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현대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대차를 매수하세요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 여기서 갑자기 발표가 났다, 최근에 현대차가 저걸 의식했는지 이걸 발표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올해부터 4년간, 뭐 10년도 아닙니다, 약 36조 원을 또 미국에다가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사실 트럼프한테 또 밑보이면 안 되니까 요새 들어서 사람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좀만 삐끗하면 관세 부과할까봐, 좀만 삐끗하면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걱정하는 거죠. 이번에 늘린 투자분은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 미국 내 로봇 공장 신설과,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에 이제 로봇이 휴머노이드든 뭐든 돌아다닐 거고요. 자동차 생산 능력 강화 등 기존에 발표된 부문으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 신설에도 집중할 예정이고, 새로운 로봇 공장을 미국 내 로봇 생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로봇에 관련된 이 현대차의 이 집중이 느껴지고 관심이 많다라는 게 보이죠. 자율주행, AI, SDV,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죠. 엔진이 몇 개 통이냐 뭐 이랬다면은, 이제는 거기 안에 있는 자율주행 레벨 몇이냐, 실제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바로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미국의 유슈의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나라에서 좀 밀고 있는 하반기 정책을 열어보니 현대차와 좀 겹치는 게 많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차 갑자기 36조 원을 투자를 해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 공장 얘기를 왜 하는가? 이것도 사실 뜬금없잖아요. 지금까지 뭐 전기차, 완성차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로봇 얘기에 왜 이렇게 갑자기 집중하는지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떴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까지 이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나쁠 게 아니었는데 최근엔 좀 나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죠. 왜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한다면 하청이죠. 근데 그 하청이 원청한테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전 조합원이 집단으로 고소에 나선 것은 사상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일 만에 고소를 했습니다. 하청이 뭐다? 원청한테 이번에 고소를 넣은 거죠. 조합원 1892명의 명의로 정의선 회장한테 고소를 했어요. 이 상당히 특이하죠. 예, 이게 뭐 이 비정규직을 고용한 뭐 어떤 부서라든가 뭐 어떤 누구한테 하던가 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현대차 그룹의 회장한테 고소를 넣었고요.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안동일 전 대표 등 3명을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네, 싸움이 안 되겠지만 지금보다 가능해졌다는 게 중요하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청이 하청한테 맡겼는데 실제 그게 따지고 보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결론은 뭡니까?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돈을 달라, 뭐 보상금을 달라, 돈을 달라는 게 있고요. 또는 뭐예요? 차라리 그냥 직접 고용하지 않아라는 거잖아요. 그럼 뭔 소리냐면 직접 고용하라는 소리죠. 그럼 정규로 뽑아라. 둘 중 하나입니다. 원하는 거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가지고 협상을 보면 협상이 봐지겠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한번 사례가 생기면은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하지만 원하는 거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니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현대차그룹 회장한테 고소를 넣냐? 뭐 간단한 일이죠. 노란봉투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청 사용자, 이 보시면 이 노란봉투법 주요 신설 소항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원청이 있고요, 여기 밑에 하청이 있잖아요. 하청이 이제 노동자를 채용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죠, 원청은. 근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당연히 원청이니까 하청한테 지배 결정할 힘이 있죠. 당연히 원청이니까. 그 범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은 하청이지만 지배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으니 당신도 사용자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하청한테 걸 수 있는 거를 원청한테도 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업체의 회장한테 고소를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이 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청이 가능하다. 방금 전에 한 거죠. 그 다음 뭐냐면 노동쟁의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를 말한다. 뭐냐면은 여기 써있죠. 해외 투자 공장 건설에도 파업이 가능해진다? 맞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경영 결정 같은 경우에도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결정을 했니? 라고 하면서 시비 걸 수 있는 거예요. 왜? 해외 투자, 해외 공장 건설이 뭐가 문제인데 해외로 나가면 내 일자리가 잘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너네 가지마 라고 시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기업한테는 조금 불리해진 거예요. 왜? 해외 투자, 해외 공장 건설하는 게 기업의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 파업하면은 기업의 성장이 더뎌지겠죠. 마찬가지로 사실 좀 귀찮은 일이나 조금 굳이 기술력이 필요 없는 것들을 하청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단순 노동이나 또는 단순 뭔가 생산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것들은 하청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청한테 맡겨서 하청이 조금 뭔가 소홀하면은 원청한테 시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맡기겠냐, 그리고 하나하나 태클 걸리면 이거 일하겠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야 그럴 바에 로봇 쓸까? 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거고, 최근에 로봇에 대한 얘기 나오는 이유도 이런 영향도 크다라는 거죠. 야 그냥 로봇 쓸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이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고, 사실 AI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가 잘리고 있는데 로봇 때문에도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일자리가 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제는 2명에서 로봇 한 대로 일한다고 합니다. 2명이 공장에 있으면 로봇 한 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6명의 한 대였는데 지금은 2대의 한 대라고 하니까 이제는 1명당 한 대, 이제는 아예 한 대 해서 로봇만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더라, 조만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현대차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늘리고 로봇을 늘리고 하면은 누가 이득을 보는가? 뭐 단순히 해외 공장을 더 늘린다고 해도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보는 게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게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차 로봇이 는다 그러면 이득은 현대 오토에버가 봐요. 왜? 일단 첫 번째, 현대 오토에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기업이죠. 개발 생산하는 로봇 제품에 대한 유통 유지 보수 AS 사업 전반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뭐 이거 잔반 처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 모비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AS 사업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으로는 규모가 안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익은 AS가 제일 많이 남습니다. 왜? 얘네들은 뭐가 많이 남습니까? 얘네 들어가는 게 인건비밖에 없어요. 인건비 제외하면은 다 서비스 비용이기 때문에 AS 사업이 영업이익이 진짜 많이 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알짜예요. 로봇 제품의 경우 보스턴 다이내믹스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자동차 조립 품질을 검사하는 AI 키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미. 그 다음에 부품 운반 로봇과 주차 로봇 등 1000여 대의 로봇이 투입이 됐고, 엘라베마 및 기아 조지아 공장에도 나쁘지 않으면 곧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과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스마트 팩토리 공정이 조합된 현대차 그룹의 최신 공장 체계 구축을 누가 하냐? 그거를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나고 거기 세팅값이 더 많아진다. 그럼 누가 이득 보냐면 현대 오토에버가 이득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얘가 이득을 좀 보는구나. 긍정적이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현대 오토에버가 웬만한 시스템은 다 구축을 합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생산 거점, 전사 지원 관리, 뭐 ERP, 뭐 회계도 있죠. 여기 안에는 고객 관리, CRM 시스템 등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진출하고 어디 나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그 모든 것들을 현대 오토에버가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객의 견적이나 상담, 시승 등 행동 이력을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깔아주고, 실제 미국의 법인이라든가 시설을 확장하면은 ERP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주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도 실제 현대 오토에버가 소프트웨어를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가 어딘가를 진출하고 성장한다 그러면은 따라다니면서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매출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AS도 얘네가 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소프트웨어부터 로봇부터 전부 다 얘네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야 그럼 로봇 관리도 너네가 해가 된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단순히 뭐 그것 때문에 성장을 하냐? 뭐 제가 얘기했지만 현대 오토에버는 구조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오토에버는 정의선의 자금줄이에요. 정의선이 어디 저기서 돈을 땡겨온다고 했을 때 땡겨올 수 있는 하나의 통장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순환 출자 구조 해소와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숙제를 해소시켜줄 하나가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현대 모비스에서 자동차, 기아차, 또 현대 모비스, 그래서 순환 출자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끊으려면은 기아차의 현대 모비스 지분을 사가야 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지금 돈을 만들 수 있는 구멍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는 상장을 해야 돈이 나오겠죠. 두 번째 현대 글로비스, 얘 열심히 주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 뭐냐면 현대 오토에버, 얘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선 회장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떨어질수록 손해고 올라갈수록 이득이에요. 왜냐면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돈 만들려면 어쨌든 얘도 올라가야 되고 얘도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빨리 끊어내려면. 그래서 현대차그룹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현대 오토에버가 수혜를 보고 그룹 매출이 대부분인 현대 오토에버가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선 회장이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빠르게 사실 변수 없이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실적을 보면은 충분히 긍정적이에요. 2023, 24 영업이익 매출에 긍정적이죠.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현재 2025년 1분기, 2분기 매출액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고, 사실 영업이익은 1, 2분기보다 3, 4분기가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다. 2분기도 실적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좋게 나왔고 3분기, 4분기 예상치만큼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성장을 하면서 아마 2025년도에 이 컨센서스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현대 오토에버를 뭐 관심 가져라 라기보다는 제가 얘기했죠. 시장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길게 열어놓고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13만 5천 원에서 현재 가격 이 박스권 안에서 여러분들은 분할로 관심을 갖는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해봤자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15%쯤 되거든요. 이 박스권이.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불확실성은 열어놓고 뭐 4번 나눠서 산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은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얘기한 데가 제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올라갔지만 저는 이 박스권 안에만 있다면 관심을 조금 더 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됐고요. 현대 오토에버 충분히 이번에 뭐 정부 방향이랑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관심을 두고 있고, 이번에 하반기에 바로 또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둘만하다. 그리고 실제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려면은 올라야 하는 기업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그러니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사실 개인정보 받아서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투자자문입니다. 그래서 좀 믿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딱히 바라는 건 없고, 제가 중요한 글을 올리거나 내용을 올리면 여러분한테 알림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알림 승인, 허용 이렇게 뜰 겁니다. 알림 받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허용하고 승인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7일, 26일, 25일, 20일, 21일 추천주도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매일매일 다 무료로 평생 진행할 거니까요. 있는 자료 다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저희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그럼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많이 되거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